미국 재무부가 북한 농업개발은행과 제1신용은행 등 8개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적용해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도 제재 대상에 넣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금까지 북한에 취한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설명하며 중국과 러시아 등 현지 지점에 근무하는 북한인 26명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3자 제재에 가까운 대북 독자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닷새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박원순 제안 문건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 전 국장은 국정원 국익전략실 근무 당시 반값 등록금 반발 문건 등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 공세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을 상대로 박원순 제안 문건 작성 경위와 실행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노년에도 생계 문제 때문에 편하게 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령자 1인 가구의 약 40%는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1인 가구는 129만 4천 가구입니다. 전체 고령자 가구의 33.5%에 해당합니다. 이들 중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사람은 41.6%에 달했습니다. 이어 자녀 또는 친척의 지원 31.8%, 정부 및 사회단체의 지원 26.6% 순이었습니다.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론 연금, 퇴직금의 비중이 40.2%로 가장 높았고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예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적연금 수급률은 2011년 31.4%에서 2013년 27.6%로 낮아졌다가 2015년 40.2%로 껑충 뛰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고령자 1인 가구는 여전히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영향으로 고령자 1인 가구 취업자는 2014년 40만 8천 명에서 지난해 44만 2천 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을 해야 되다 보니 퇴직 이후에도 계속 생활 전선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취업을 많이 하고 있죠. 고령자 1인 가구 취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70대가 53.3%로 가장 많고 65세에서 69세는 32.5%를 차지했습니다. 80세 이상도 14.2%나 됐습니다. 늦은 나이까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 1인 가구는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순 씨가 숨진 딸의 사망을 알리지 않은 채 저작권 소송을 마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 씨를 고발한 김 씨의 형 김광복 씨가 오늘 오후 1시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김 씨는 지난 21일 서 씨가 딸 서연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실을 숨겼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피고발인인 서 씨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올해 137개 나라의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스위스와 미국, 싱가포르가 1, 2, 3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이후 4년 연속 26위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 등 거시경제 분야에서 2위, 철도, 항공 등 인프라 부문에서 8위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노동과 금융 부문은 70위권에 그쳤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가운데는 드물게 지난 10년 동안 내림세를 보인다며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국가 경쟁력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 영천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당국이 비상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13일 영천시 인고면 선원리 양한교 인근 하천 주변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배설물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출된 바이러스는 H7N7형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어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인천일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송도 테마파크 개발 문제로 숱한 논란을 빚고 있는 사주 부영건설을 감싸고 나서 언론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는 건데
신문사 노조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승열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 홈페이지입니다. 인천일보는 부영건설의 기관지인가라는 제목으로 신문사를 비판하는 논평이 이례적으로 실려 있습니다. 인천일보는 최근 사설을 통해 부영이 추진 중인 송도 테마파크가 인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논평은 사설이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테마파크 부지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를 시비로 폄하한 것은 언론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일보는 부영에서 수십억 원의 자금을 투자받은 상황 때문에 사설 내용은 언론의 본분을 잇고 자본의 신여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인천일보 노조도 낯뜨거운 부영 참가야말로 해사 행위라며 사측을 겨냥했습니다. 노조는 국민의당 성명에 강한 공감을 나타내면서 이번 사설로 상처받은 분들께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는 송도 테마파크 부지가 비위생 매립지로 사용된 만큼 전 구간에 대한 정밀 조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인천일보에 대해서도 공정한 보도를 촉구했습니다. 언론사는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다 사항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입장에서 좀 이 부영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인천일보는 공익의 편에 서서 보도하고 있다며 부영의 압력 행사는 과거나 지금이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 인천시가 이르면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합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이어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할 생각이라며 조만간 추진 시기와 재원 분담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발맞추는 것으로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부평 6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을 해제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평 6구역은 부평동 일대 11,040제곱미터를 정비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015년 토지 등 소유자 과반 이상이 조합 해산에 동의하며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됐습니다. 부평 6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됐으며 이로써 인천 지역에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자진 해산을 요구해 해지된 정비구역이 22개소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9살과 8살 남매가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 남겨져 검찰이 30대 친모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수원 시내 한 임대주택에 어린 남매만 두고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신고에 따라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0제곱미터 남짓한 집안에서는 5톤 분량의 쓰레기가 나왔으며 아이들은 치과와 안과 치료가 필요할 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대 병원이 기존 식사 후 30분이었던 기본 복약 기준을 식사 직후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에 따르면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는 식사 후 30분 기준이 없지만 의약품 처방을 할 때 관행적으로 해당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약사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약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치겠지만 일부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영동과 경북 해안에 20에서 70mm, 그 밖에 경북 내륙과 경남 지역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아침에 빗방울만 조금 떨어졌을 뿐 낮부터 대체로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 내일은 24도 선까지 떨어지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현재 대기는 청정한 상태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낮 기온 어제보다 소폭 떨어지겠고요.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의 낮 기온은 2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평택은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해가 지면 더 서늘해지겠습니다. 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월요일에 전국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OBS 경인투데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